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지요. 이등병 시절 90번째 이야기. 이등병 시절 마지막 얼차려. 1981년 5월 30일 비 내리는 토요일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야간 사격장 사격통제대 1층에서 우리는 기마무개 일병의 맞는 모습과 다시 2층에 올라가서 엄청 맞는 소리를 들으며 엄청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이라도 주번 사관이 대대병력을 집합시키고 인원 파악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모두들 영화산 매경에 빠져 한쪽 구석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일병에 이어 다음 타자는 오늘낮에 최일병에게 대들었던 손일병. 그 역시 김일병처럼 1층에서 실컷 맞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더니 우당탕 퉁탕 맞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낮의 일로 인해 손일병을 확실하게 잡아놓겠다는 속셈인 것 같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2층에서 당하고 있는 동안 아래층에서는 역시 김상병으로부터 나머지 인원들이 돌아가며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나였는데 김상병은 내게 엉뚱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수염을 깎지 못해 턱수염이 덥수룩했는데 그걸 시비하는 것입니다. 너는 수염도 안 깎고 이게 산적이지 사람이냐? 네가 안 깎으면 내가 대신 깎아주려. 그러더니 라이터를 꺼내 턱수염을 그슬리는 것입니다. 조금은 장난기 섞인 행동이었고 잠깐하고는 멈췄지만 내게는 매맞는 것 이상 고통스럽고 모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역시도 엉덩이에 불이 날 만큼 대여섯 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트집 잡힐 일이 없었기 때문인지 앞서 두 사람처럼 2층으로 불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합받고 있는 장소가 3대대와 1대대를 넘나드는 통로인지라 사람들이 자주 지나갔습니다. 건물 밖의 감시로 서상병과 최일병을 세워 놓았는데 사람들이 다가오면 신호를 보내왔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지나가기까지 숨소리를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비가 오는 깊은 밤이었는데도 의외로 지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우리 3대대와 4대대, 지원중대 소대장들이 근무를 마치고 숙소인 BOQ로 가는 것입니다. 불안해진 고참들은 우리들을 데리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사격장 옆 산등성이를 타고 1대대 뒤쪽 구분응선상의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차게 내리던 비는 잦아들어 가랑비처럼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참들은 우리를 군번순으로 일렬로 세워놓고 돌아가며 각 사람에게 훈계를 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매 맞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군기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대 생활에서 눈에 거슬리게 보아온 행동들을 하나하나 꼬집어 말하는데 어찌 그리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는지. 급기야는 주먹으로 때리던 그들은 소나무 가지를 꺾어오더니 빗물로 젖은 그것으로 우리들 볼을 톡톡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주먹이나 몽둥이로 맞을 때보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소나무 이파리가 볼을 때릴 때 나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를 맞으면서 독하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나는 내게 기합을 주는 고참들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오냐, 아무리 때리고 수치스럽게 해봐라. 나는 참고 견딜 것이다. 너희가 주는 어떤 고통, 어떤 수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견뎌내리라. 아무리 아파도 입 밖으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이기는 길이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길이다. 그들의 주먹이 내 복부에 꽂힐 때에는 나도 모르게 억소리가 새나왔지만 나는 이내 입을 다물며 그 소리를 삼키려 했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가고 물기 가득한 짙은 안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도 30분 이상을 계속 맞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맞은 사람은 역시 김일병과 손일병. 그 두 사람은 바람만 난 갈대처럼 맞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 또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5월의 마지막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손일병이 서름에 겨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일병 역시 손일병의 눈물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하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군대에서 고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릴 때에는 최후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는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인의 절교 편지에 눈물을 흘리면 자살 사고가 일어나고, 기합받다가 눈물을 흘리면 보복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부대처럼 사고가 많이 나는 부대로서는 이렇듯 쫄병들의 눈물이 고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그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의 사격과 수시로 있는 외곽 초소 야간 근무 때는 실탄이 지급되기 때문에 총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합은 즉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한 개비씩이 돌아가고 고참들이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참들의 말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군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마음에 두지 말고 웃으며 털어버리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기에는 모두가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어이없고 얄밉기도 하더군요. 우리는 모두들 주먹으로 맞은 가슴과 배를 움켜쥐고 몽둥이로 맞은 다리를 절룩이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몰골에 절룩이는 모습이 흡사 폐잔병의 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가서 끝나가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대로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 들어가면 주번화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릴 것이 분명하기에 영화가 끝난 뒤에 남들과 섞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는 최인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불새라는 영화였는데, 영화 마지막 부분만 조금 보고는 참으로 길고 지루했던 영화 관람이 끝났습니다. 이날의 일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불상사는 없었고 이후로 집합은 계속되었지만 단 한 번을 빼고는 그날처럼 심한 구타나 얼차려는 다시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혹 지나간 과거사로 인해 당시 고참병이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옛 이야기는 과거사일 뿐이고, 또 그 당시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일반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라도 당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고, 얼차려를 실시한 중간고참들이 또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름대로의 상황과 그들만의 애환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2010년 2월에 나는 당시에 고참병 당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뒤로 전우회를 통해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지난날의 그 모든 것은 그저 한바탕의 웃음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위 이야기는 그저 군대 시절 추억의 한 자락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